이거는 모든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영상이다. 교육 자료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조선으로 빠져들어가 봅니다. 자. 이미 주가를 예측을 하셨고 올랐기 때문에 이제 더 갈 수 있느냐에 이제 어떤 분석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조선 어떤 쪽에서 좀 더 치밀하게 보십니까? 일단 시간이 갈수록 조선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노이즈보다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PPT 준비한 거를 먼저 이제 4가지로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다음에 또 제가 부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실적의 불확실성 노이즈가 항상 조선의 문제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 이후에 그 일감이 떨어지고 나니까 해보지도 않은 FPSO 해양 플랜트 쪽을 갖다가 수주를 덥석 물었죠.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회사가 산업은행 관리에 있다 보니까 이 수익보다는 외형,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밝혀졌지만은 또 이제 뭐 손익을 약간 좀 마사지했던 그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수주. 그러니까 뭐 5% 수익 보겠다고 몇 초짜리 수주했다가 납기일 못 맞춰서 페널티 먹고 적자 보고 팔고 또 유가 폭락하고 나서 우리 못 가져가겠어 했는데 그때 이제 헤비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보통 계약금을 선수금을 30% 받던 걸 뭐 10%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그대로 안고 쓰러져가지고 다 망할 뻔했었죠, 사실은요. 근데 지금 현재 수주잔고의 87%가 다 상선입니다. 지금은 FPSO가 없다가 아니라 거의 수주잔고가 지금 마무리가 다 된 거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되게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FPSO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닌 게 15년 이상을 터져가면서 배운 거예요.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 내년 들어가면서 FPSO도 수주를 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너무 여태까지 FPSO는 애물단지였던 거는 일감이 없어서 일감을 따내기 위해서 저가 수주했던 것 때문이었는데 네.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다. 지금 도크가 꽉 차가지고 2027년 거를 수주받고 있거든요. 왜 신조선 가격이 올라가느냐? 우리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해줄 수 있는 게 LNG 추진선. 추진선 LNG 캐리어. 네. 그러니까 엔진이 그 친환경 엔진으로 해서 LNG가 됐든 메탄올이 됐든 암모니아가 됐든 해줄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하고 중국. 그 다음에 그 LNG 캐리어, LNG 나르는 거 그거는 우리나라하고 중국인데 중국은 후동중화 빼고는 레퍼런스도 없어요. 네. 우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발주는 계속 나와요. 지금 앞으로도 한 5년간은 연평균 55대 정도가 나올 거랍니다. 그럼 가져갈 데가 없어요. 일본은 철수해버려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그거. 네. 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조선가 계속 올리는 거죠. 네. 수주할 때. 네. 그러니까 점점 비싸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는 중국이 우리나라도 폭망했지만 중국이 박살이 났습니다. 얘네들 뭐 보조금 준다 하면은 그냥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조선소 너도 나도 짓고 있다가 네. 이제 그러니까 과잉 공급되고 뭐 이러면 또 정부에서 또 막 다 줄여 이러면 또 다 없애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2008년에 조선소가 1016개였거든요. 네. 작년 말에 344개입니다. 엄청 줄었죠. 근데 그렇네요. 344개에서도 조그만 것들 만드는 배 이런 거 다 포함됐기 때문에 메이저만 344개가 아니고요. 네. 한중일로 봐도 지금 한중일로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39개였었던 게 13개로 줄었고요. 일본은 45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 심화라는 게 거의 없어졌고 이거 숫자는 잘못 들어간 겁니다. 443개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중국이 수주가 많아서 그 조선 쪽 수주 1위다. 우리한테 안 불리합니다. 좋습니다. 걔들 배를 채워줘 버리면 걔들도 도크를 더 찍어내진 못해요. 다 폐업하고 막 없앴기 때문에 그 도크 만드는 게 뭐 하루 이틀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냥 수주를 꽉 채워버리면 그 다음에 걔네들이 갈 데가 없으면 우리나라한테 더 노크를 하면 우리나라가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그 LNG가 우리는 카타르만 알고 있지만 모잠비크하고요. 미국 쪽 프로젝트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 50대 이상이 55대 정도가 계속해서 나올 거다. 여기에다가 탱커 수요가 이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탱커가 많이 숨었대요. 왜 많이 숨었냐 했더니 그 이제 운행을 탱커하고 상선을 속도를 낮춰가지고 네. 저속으로 이렇게 한대요. 저속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환경 오염 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도 좀 덜 들어가는 입장도 있고. 왜냐면은 그 소위 말해서 운임 가격을 제때제때 맞춰줘 버리면 너도 나도 다 붙어버리면 운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또 러시아 애들은 또 지네들 거 석유 팔아먹으려면은 몰래 또 이제 탱커 같은 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탱커도 지금 수가 많이 줄고 있고. 흡사 작년에 LNG 그 캐리어선이 중고선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게 어디로 갔냐면 다 유럽으로 갔습니다. 아. 왜냐하면 파이프로 오던 가스가 스톱되니까 그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가스를 수입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할 수 있는 FLNG 저장고가 없으니까 그냥 LNG 캐리어선을 중고선을 사가지고 박아놓고 정박시켜놓고 거기다가 LNG 저장시켰다가 네, 이렇게 빼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말씀해 주시는 거 그때 막 뭐 천연가스 엄청나게 폭등할 거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또 LNG 캐리어도 다 팔리고 저것도 중국도 싹 했어요. 이 뜻은 그 빈자리를 또 채우려면 네네. 다시 또 생산을 네네. 재개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력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최근에 기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삼성 평택 공장 그 짓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그러잖아요. 조선소 사람들이 다 글로 갔다고 그러고 거기가 지금 사람이 없대잖아요. 지금 더 진행이 좀 더디게 되고 이제 일감이 많이 떨어지니까 조선소 쪽으로 또 많이 내려오고 그것도 있고 그냥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인력을 갖다 계속 보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그 숫자에는 이제 영향이 없는 게 작년에 이미 인건비 관련된 거 대선을 다 떨어놨습니다. 그렇게 그 3사가 다 떨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조선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왜 2004년에서 7년 때 그렇게 대량 수주를 해놓고 폭망했느냐. 계속 수주가 되니까요. 너도 나도 증설을 했었어요. 캐파를 요만큼 갖고 있다가 계속 증설을 해가면서 수주를 받고 되니까 이 채워지니까 계속 늘렸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늘려놨는데 어느 순간에 수주가 이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비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망가지다 보니까 증설을 잘 안 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이제 조선소 쪽에 수주가 생각처럼 갑자기 끊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꾸준해질 수 있다. 오늘 제가 봤던 자료에도 보면 벌크선, 드라이 벌크라고 해서 석탄이나 이런 것들 이제 말 그대로 드라이한 것들 운반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조선소들을 보면 공급할 게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수주를 받은 게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환경 규제 이슈가 있습니다. 환경 규제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그 탱커하고 상선이 보통 그 20년, 30년 주기로 교체 수요가 나오는데 올해부터 올 하반기부터 24, 25, 26 해서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교체를 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탱커는 거의 다 중국이 가져갔어요. 네. 우리는 LNG 받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제일 비싼 거. 근데 최근에 삼성에서 탱커를 수주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애들 배를 채워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우리.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가 관련된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조선 실적이 네. 올 3분기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그리고 앞서 항상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후에는 생각보다는 제한적일 거다.
그건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리스크 별로 없을 거다. 러시아 관련된 것 그 일회성 비용이 아마 하나오션 거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사무중공업 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거 떨어냈다가 그걸 오히려 리세일 해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익을 맞아요. 남겼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리스크는 그렇게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수주 선박들의 수주 시기와 인도 시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 수주한 것들 수주 시기 보시면은 딱 보시면 지금 23년 기준으로 1분기에 그 수주한 것들이 인도가 되는 것들을 보시면 23년 1분기에 인도된 것들 보시면 21년 1분기 35척, 그 다음에 21년 2분기에 23척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고 그 위에 좀 쫙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때 21년 1분기 때까지가 좀 물량을 채우려고 좀 싸게 수주했던 물건들이 좀 많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마진이 좀 박하겠죠. 네. 근데 2분기로 가면은 그게 1분기보다는 확실히 줄잖아요. 그죠? 그리고 3분기, 4분기 거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크진 않지만. 그 다음에 3분기 보십시오. 1분기 이후 보면 3분기 때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22년 1분기 것까지 해가지고 이 밑이 점점 늘어나는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 이익은 계속 더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작년에 수주는 많은데 왜 적자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인도 시기가 2년. 이렇게 타임렉이 있으니까. 네, 그 갭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갭이 보시면 메꿔지는 시점이 이제 지금부터고 3분기부터. 3분기. 그다음 내년 내후년은 내년까지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진다. 그럼 중장기 성장으로 조선주 봐야겠네요. 저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예상처럼만 된다면 생각보다 지금보다 많이 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씩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LNG 운반선 발주 추이 및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27년까지 연평균 쉬운 7척, 아까 쉬운 6척이라는데 쉬운 7척입니다.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카타르 2차 수주전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하반기에 모잠비크하고 미국 쪽에서도 좀 나올 게 있고 미국.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거다. 그다음에 24년 이후부터는 미국 쪽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위 19개 선사 여기서 이제 중국하고 이란 제외. 중국은 제외한 게 걔들은 지들 조선소에다가 어차피 주는 애들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 이란은 우리가 이제 수주받기가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요. 네. 그러면 선대 연령으로 18년 이상 된 게 쉬운 4척입니다. 그러면서 교체 선박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교체 시기가 10년간 이제 10년간 향후 10년간 도래할 그 수량이 여기 지금 빨간 표 안에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밑에는 2010년도 이게 2010년, 12년, 14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2년 단위네요. 네네. 근데 이제 요 위로는 척으로 계산을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네. 보시면 이게 보시면은 이제 46척, 47척에서 69척, 73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10년대 초반에 발주 나왔었던 것들 이제 저기 팔렸던 것들은 네. 이제 슬슬 교체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쭉 해놨던 것들이 뭐면 이유가 이제 거기 써놨던 걸 보시면은 그 유조선 수주가 본격화될 거라고 여기 이제 이데일리 그 하진아 기자가 쓴 거 네. 언급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그 노후선박 교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저가 수주를 앞세운 중국조선소의 슬롯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 점점 고갈되고 있는데 유조선의 노후선박 교체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애들이 도크 다 차버리면 우리는 좀 더 비싸게 받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뭐 긍정적이다. 컨테이너.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교체 수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컨테이너가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환경 규제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예를 들어서 그 친환경 엔진을 암모니아를 하든 LNG를 하든 뭐라 이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좀 안 돼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도 있고 폐선 연령은 도래한 게 많은데 아직은 그 본격 발주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어차피 폐선 연령하고 맞닥뜨렸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LNG도 나오고 메탄올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다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 LNG 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애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선박에서 가장 보셔야 되는 게 하나가 해운동맹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네네. 머스크니 뭐니. 네네. 걔네가 맨날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근데 문제는 붙을 때는 해운 동맹이잖아요. 네. 어디 갈 땐 뭐 이렇게 같이 떨어질 때는요. 동업하다가 갈라서게 돼가지고 각자 똑같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서로 합의하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객을 나눠 갖자 하면 괜찮은데 박 터지게 싸웁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은 박 터지게 싸우려고 그러면 지네들이 안 하던 거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은 아시아 쪽 전담을 했었고 얘네는 유럽 전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유럽 전담하는 애들은 얘네가 이쪽으로 연결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갈라섰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럽도 내가 해야지.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발주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